네, 역시 사람은 편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쉬고 싶어서 쉬었든 아파서 쉬었든 어찌됐든 쉬다가 나오니까요. 그 패턴이 깨지니까 일하기가 싫으네요.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이 된 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듯이 좀 쉬었다고 일하기가 좀 빡빡합니다. 날씨는 제가 쉬기 전보다는 많이 선선해졌네요. 한낮 기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떴었는데요. 오늘 일 나와 보니까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선선한 게 그렇게 없었는데 오늘 아침 날씨는 확실히 좀 선선한 것 같네요. 일하기도 좀 좋은 것 같고 또 메시지가 또 왔어요. 한낮 더위에 조심하라고. 한낮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가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그런 불볕 더위처럼 뜨겁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 곱이 꺾인 더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늘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시원함감이 좀 돌 거예요. 한여름 땡볕에는 그늘에 있어도 지열이 워낙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못 느꼈지만 아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낮 돼보면 이제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쉬는데도 제가 한 6시에서 6시 반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했던 시간대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을 한번 뜨게 되더라고요. 다시 잠을 자긴 했는데 그렇게 누워서 자고 뭐 하다 보니까 머리통이라든가 속 울렁거림, 처짐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증상들은 완화가 됐는데 매일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을 하고 걷고 뛰고 이 오토바이에서 오는 진동을 다 견디면서 했었던 그리고 헬멧의 무게를 이겨내면서 그걸 몸이 받아내면서 일을 했던 몸이라 가만히 있으니까 그랬으면 여태까지 피곤했던 이런 근육이나 몸들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무릎도 아프고 이게 어깨도 아프고 더 아픈 것 같아요. 일하는 때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께서 좀 쉬시라고 해도 그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더 쉬면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아파서 쉬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몸이 더 아파. 손 관절, 무릎 아예 그냥 나와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알이 베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꾹꾹꾹 쑤셔요. 오토바이도 맨날 시동 걸고 타고 달리고 할 때는 고장난지 모르겠어서요. 저번에 제가 한참 한 열흘 만에 일을 시작을 해야 했을 때 그때도 오토바이가 열을 세워놓으니까 그때서야 아픈 걸 알겠더라고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더 많이 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나 저나 일을 해야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그 습관이 그렇게 들어져서 그런 것 같고 퇴직한 후에 더 많이 늘고 또 일자리를 찾고 하신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퇴직이 없으니까 이 일은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더 몸이 피로는 덜한데 이 통증 아픈 게 좀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게 나올까 싶었는데 오늘도 6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7시 40분 이쯤 나오게 돼서 앱을 켰고 콜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8시 조금 지나니까 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계속 콜을 연결해서 주고 있어요.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렇지 지금 미아역까지 왔었는데 북한산 보문국역까지 가야 되는 콜을 잡아서 가고는 있어요. 좀 멀긴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아프기 전에도 이런 현상이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데 그쪽에서 다시 평창동 넘어가는 콜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끊어야죠. 다시 일로 넘어와야지. 저번처럼 평창동 갔다 서대문 갔다 이렇게 갔다가는 안 되니까 끊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요. 변한 거는 날씨하고 수수료가 좀 내려가 있네요. 아프기 전에는 폭염이다 뭐다 해서 콜비가 꽤 괜찮았었는데 확실히 오늘 아침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일하기 좋은 날씨로 또 변했으니까 그런 거죠. 네.
네, 역시 콜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창동이네요.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네, 너무 멀어요. 이제 평창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간에는 뭐 다시 또 서대문 쪽 가는 거니까요. 예, 뭐 난리가 났네요. 이쪽에 오니까 저쪽으로 못 넘겨서 콜이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해화동 나가서 다시 청와대 쪽 가는 그런 콜을 4,200원에 띄우질 않나, 지금 쿠팡이 맛이 갔나,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씹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거절하고 수락 안 하고 하니까 동네발이가 되더라고요. 동네발이를 좀 뛰어야 몸의 피로도도 좀 적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한남동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콜들을 계속 몇 회 타다 보니까 이거는 제 몸도 세월이 흘러서 늙는데, 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거하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걸러야겠어요. 그리고 수수료 자체가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한 7자 정도 보이고 그러면 아까 고민도 하다가 그래 한번 갔다 오자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는데, 이건 4자에다가 그냥 너무 머니까 수락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콜을 수락하지 않았더니 콜을 안 주네요. 지금 얼른 이 콜을 안 줄 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겠어요. 빨리 저희 동네발이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지역에서 안착을 해야 거기서 콜을 받아서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괘씸했나요? 한 이 정도 오면 콜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한 이 정도에서부터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콜이 없네요. 뭐 AI가 아침에 그냥 저를 떠보는 느낌? 한번 주는 거예요. 이 콜을 멀리. 그래서 이 콜을 받으면 이 사람이 오늘은 이 정도는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안 받으면 이쪽은 안 가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날의 계획을 짜려고 꼭 이렇게 툭툭 던져서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콜을 안 주네요. 지금 보니까 앱에는 저금이긴 해요. 오늘은 페널티가 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적당선에서 마무리하지 페널티를 길게 주나, 서럽고로. 나 이 AI 같으니라고. 뭐 아침에 나와서는 정말 뒷콜을 계속 줬거든요. 끊임없이 도착 전에 계속 콜을 줬는데 그 콜 연속해서 2콜 뺐더니 이런 현상이 오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콜을 좀 안 빼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머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앱이 뭐 뻥 났나 싶어서 다시 껐다 켰는데 정상이었습니다. 앱은 정상인데 그냥 콜을 안 주는 것 뿐이네요. 계속 포크도 깜빡이고 있고요. 제가 너무 괘씸했나 봅니다. 거기까지 간 김에 그걸 해주고 오지 그걸 안 해줬다고 삐졌나? 이 AI. 나도 안 해 이 사람아. 국민대 앞에서 이문동까지 왔는데도 한 콜이 없네요. 오늘은 진짜 콜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수락률이 약해서 안 주는 걸까요? 참 안타깝네요. 쿠팡이 오늘 저에게 아주 참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페널티에 대한 진가를 하면서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35분 만에 콜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제가 계속 대기를 이동하면서 탈까 했는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35분 만에 콜을 준 게 이문동인데 가는 콜이 목적지가 중계본동 백사마을 쪽이네요. 여기서 거기 가는 거나 국민대 쪽에서 평창동을 갔다 오는 그런 콜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 거리가 더 멀어요. 뭐 이것까지 거절을 해버리면 저한테 아예 오늘 하루 종일 콜을 안 줄 것 같아서 콜을 받았고요. 어쨌든 그쪽은 저희 동네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네발이를 뛴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페널티를 줬다가 한번 주면 계속 뒷콜을 붙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바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제대로 당하네요. 뭐 35분이 아니라 3시간 반을 콜대기를 타더라도 콜을 거절을 해야지, 알려주시는 분들이 해주는 대로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AI한테 그냥 끌려다니다가는 다 털리는 거죠. 영혼도 털리고 육체도 털리고. 처음에 입사를 위해서 먼저
입사 시험을 꽤 준비를 하죠. 입사를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입사 시험을 치잖아요, 대부분.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 저희 시대 때는 부모님들께서 공부해서 너 사업해라가 아니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그런 회사 들어가라고 공부를 잘 시켰죠.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무 부서에서 일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 업무 부서에 가서 내가 맞지는 않지만 일을 해야 될 때 가면 멘토가 있죠. 그 부서에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제 멘토가 거의 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경험이나 지식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공유하면서. 그래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멘토들이 알려주죠. 그래서 회사에 가면 그 멘토들이 없으면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멘토를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빨리 적응하냐 못하냐도 생기고 또 그 업무에서 잘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하는 그런 방향도 생기고요. 그래서 멘토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저는 이 배달 일을 하면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었죠.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저렇게 해봄이 어떤가 싶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그분들 말씀대로 해보면 성과가 있어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멘토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AI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죠. 그러면 멘토분들이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따르지 않으면 맥 빠지고 다음에 별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AI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는데 다시 하계동 쪽으로 넘겨주네요. 콜을. 그쪽 가서 다시 픽업을 해서 다른 구로 넘어가는 콜이긴 한데 그래도 동네발이에요. 이제 뒷콜을 또 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부모님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면 다 저를 우선순위에서 생각을 하시고 저에 대해서 다 해줬죠. 제가 해야 될 거, 사야 될 거, 뭐 먹고 싶은 거는 거의 제 위주로 제가 먼저 일 때가 더 많았으니까요. 거의가 그랬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공부 분야에서는 제가 그게 하기 싫다고 해도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공부 분야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맞추신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이 무조건 옳은 걸로 끌어가셨죠. 제가 멘토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할 텐데 어쨌든 공부나 이런 것들을 쭉 다 했어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초짜잖아요. 부모님들도 초보에서부터 시작한 삶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뭐 프로는 아니어도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삶의 경험과 지식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오롯이 무슨 이제 공부만 잘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너희 삶은 뭐 잘 끌리고 그렇게 될 것처럼 초보로 시작해서 정말 완벽한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삶의 멘토가 부모님이었을 텐데 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물론 다 잘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된 케이스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삶의 멘토가 될 텐데 난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삶의 멘토가 되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핸드폰을 제 손에서 멀리 띄워놨었죠. 왜냐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일단 뭐 다른 걸 보기도 하지만 주로 앱을 보게 돼요. 제가 일을 안 나가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싶은 상황도 또 봤는데 빨간색이고 많음이고 수수료가 좋고 그러면 아픈 걸 또 뒤로 하고 나갈 수가 있어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아예 핸드폰을 좀 멀리 해놨죠. 꺼놓진 않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전화 벨이 울리면 가서 받는 정도만 하고 아예 제 손에서 멀리 띄워놨었는데 방학을 했으니까 뭐 학원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러면 저랑 있는 시간이 생겨요.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드물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프고 하니까 계속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아이 엄마도 그게 제일 걱정인 것처럼 아이들과의 사투예요. 뺏고 보고 잔소리하고, 아이들은 또 잔소리한다 그러고, 이게 일상이더라고요, 아이들과 엄마와.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아이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세대의 아이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하고는 정말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빠져서 중독되고 살게 되고, 뭐 그냥 있어 봐도 지금 성인들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시대에 없었던 게 새로 생기면서 우리의 패턴이 바뀌고 방식들이 바뀌면서 중독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기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 얘네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지금 갖고 있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그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들은 접했던 아이들인데, 그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애들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없었던 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TV가 터치되는 스크린도 많고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있긴 있었지만 드물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고 발을 이렇게 조금씩 걷는 우리 아이가 TV에 가서 TV 스크린에 스크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니까 애가 답답해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싶은데 안 움직이니까. 그 정도로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물에 접해 있던 아이들인데,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된다에 양자택일을 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때는 뭐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삐삐를 하고 핸드폰을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보고 다 뭐 이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체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끽해봐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 정도로 소통을 하고 SNS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 앱에 있는 걸 보면,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앱을 보면 많아요. 뭐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지금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뭐 틱톡, 카카오 오픈 채팅방부터 해서 엄청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방들이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하고 어울리는 그 주제에 맞는 그 아이들끼리의 소통 방이 또 달라요. 이 틱톡에서 하는 애들은 틱톡에서 하는 거에 따른 주제를 갖고 있고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비슷한 아이들끼리 또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 뭐 카카오 오픈 채팅도 그렇고 뭐 하여튼 되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자기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인이라고 부모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은 어리고 내 자녀라고 해서 그걸 뺏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학교에 가면 그 애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죠, 왕따. 자기만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왕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는 거를 엄청 싫어하고 하는데, 뭐 유튜브가 좋다 나쁘다 이것도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거고, 저도 유튜브에 내 영상을 올리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가 나쁘기만 한 거는 절대 아니다. 소통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이를 올리더라고요. 뭐 틱톡에 자기 춤을 올리고 자기 행동을 올리고, 그러니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뭐 애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자기들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못하게 하죠, 나쁜 거라고. 근데 왜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집 아이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왜 나쁜 건지 난 모르겠다.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래 한다 적게 한다, 이걸 왜 이렇게 간섭이 이렇게 컨트롤이 이렇게 심하냐 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숙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갈 거 가고 숙제하고 해서 나중에 이걸 다 하는 건데, 근데 물론 보면 숙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해야 될 이유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정도 너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했으면 그걸 우리 아이들도 하잖아요. 그걸 해주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점점 유튜브도 AI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걸 봤는지 기억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제를 선택해서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AI가 이끌고 가죠. 이것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AI가 신 영상을 올려준 영상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 성인보다는 덜 성장한 뇌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점점 잃어갈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주제를 선택해서 정보를 얻고자 유튜브를 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정보를 얻었다면 그리고 얻고 있다면 그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나쁘다라고 안 하는 거죠. 저는 또한 재능이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뭘 하면 잘 할 것 같은 아이인 거에 대해서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부모로서의 최고 우선순위이고 최고 잘 하는 거죠. 그걸 빨리 찾아서 아이한테 알려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근데 그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관심 있어 하고 근데 내가 그 아이한테 그 주제의 분야의 멘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내가 했었던 분야도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어 했었던 분야일 수도 있지만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분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분야에 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그 관심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죠. 우리는 예전에 구글이 없었죠. 야후,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찾다가 아이들은 이제는 구글에서 찾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엔 유튜브에서 거의 정보의 바다가 됐죠. 유튜브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는데 아이들한테 자유시간에 유튜브를 볼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있고 그게 오래된 시간 동안 보면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아프면서 핸드폰을 다른 곳에 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유튜브 보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 유튜브를. 근데 우리 아이가 전 몰랐는데 뭐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는 건지 몰라도 패션이라든가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미용 쪽 이런 거에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 아이들한테 또 자랑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을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보는데 같이 보니까 재밌어요. 그게 이런 패션도 있어 막 하면서 세계적인 뭐 다른 나라에서 웃긴데 되게 개성 있는 이런 패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데 보다 보니까 란제리성 비슷한 그런 쪽으로도 유튜브가 끌고 가더라고요. 이 내용이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성인들이 해야 되는 말투, 안 했으면 좋겠는 말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 아이가. 그때 이거를 컨트롤 해줬어요. 이거는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생각에 이거 말투도 이러고 이건 좀 어른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빠는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 봤으면 좋겠다. 같은 주제지만 다른 영상을 보자. 같은 주제지만 그래서 또 찾게 되고 다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지금보다 더 좋은 질의 영상을 찾아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이도 이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이러니까 넌 어떠니 물어본 거고 오케이 아이도 오케이 해서 다른 걸 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끄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보면서 다른 걸 보게 되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무슨 헤어 디자이너를 해봤고 의상 패션을 해본 의상 디자인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그걸 알려주겠어요? 못 알려주죠. 그러니까 멘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영상으로 멘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부모니까 그냥 내기보다는 그걸 같이 보면서 이 멘토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멘토는 좀 거르고 이 멘토 좋은 멘토 같다. 이렇게 멘토를 같이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멘토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를 옆에서 관찰해보고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말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코치나 멘토나 어떠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는 비슷한데, 그래도 코치는 내 멘토처럼 그런 내 그 전문 경험과 지식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야기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끌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코치는 될 수 있겠다. 서로에게 대한 티칭을 해주는 거죠. 잘 할 수 있는 티칭을.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아이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번에 아프면서 아이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 시대의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공부했을 때처럼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더운데 나와서 일해서 어떻게 해서 영어 하나 더 보내고 수학학원 더 하나 더 보내고 이럴 때가 지금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이 끌어가야 될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이 그 사회에서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야가 아니구나 지금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종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표현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고, 지금 AI다 로봇이다 엄청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문명의 문물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라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주제를 찾아서 자기가 전문 지식을 쌓고 가진 후에 그런 것들을 AI나 로봇에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죠. 옛날에는 AI나 로봇을 만들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거는 정말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고 다 해봤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 그리고 내 전공 분야 하나로만, 내 기술로만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예전에는 정말 기술 하나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분야하고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분야하고도 협업하고 수용해야 돼. 서로. 그래야 먹고 살고 서로가 상생하는 거지, 혼자 독고다이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코칭도 해주고, 그런 건 제 삶의 경험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멘토는 될 수 있죠. 우리는 미용실이나 갈 때 머리를 하고 싶은 머리가 있으면 대부분 그게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이 했던 머리들을 보고 저 머리 괜찮다, 저 젠 괜찮다 했을 때 그 사진을 캡처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머리를 자기가 웹에서 한번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픽처에 그 머리를 입혀요. 웹에서 만든 그 화면을, 그 픽처를 갖다 보여줘요. 미용실에 나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 정도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아이를 공부시키고 하는 게 그 방법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 혼자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부모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데 둘이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 없이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이 안 맞으면 무작정 그냥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좀 서로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제 생각은 우리 아이한테 공부시키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아이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쿠팡 이 회사 관계자가 국방부 관계자와 드론비행 라이센스 관련된 업무자하고 협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쿠팡 라이더들 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더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암산이나 수락산에서 한여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팥빙수가 먹고 싶어서 시키고 싶은데 거기까지 배달해 줄 사람이 없네. 근데 거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배달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올라가는 동안
동안 다 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쿠팡이 드론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정상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려고 했더니 이 서울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다 불법이죠. 그걸 신고를 하고 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걸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니 뭐니 이런 국가기관과 함께 그 토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죠. 나중이라면 드론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라이더로 쓰려고 하니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든가 아니면 그걸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기관들하고 업무 협약을 해야 되죠. 배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기관과 조직하고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혼자만 해서는 뭐 물론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더 많은 각각 분야의 협업이 없이는 단독 성장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럴까요? 요즘 몸이 계속 이상하네요. 좀 그런 통이나 이런 게 좀 이런 건 너무 낮았는데 등이 계속 등에 있는 근육이 뭉쳤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이게 심하네요. 그래서 등에 있는 근육들이 다 쪼그라드는 느낌처럼 아주 뻐겁고 이 고개를 돌리기가 불편하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고 백미러 볼 때도 그렇고요. 이 좌우 이렇게 돌릴 때마다 힘드니까 엄청 일하기가 빡빡하네요. 날씨가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진 않은데 이 몸이 등이 불편하니까 계속 불편한 몸을 끌고 하는 것처럼 땀이 그냥 나는 거예요. 이게 날이 더워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니까 이 땀이 엄청 나네요. 등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또 약국 가서 근육 이완제를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등에 있는 이 등뼈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저녁 때 이후로 밤 되니까요. 거의 70% 정도가 멀티콜이에요. 멀티콜이긴 한데, 원래 멀티콜은 최적의 상태에서 주는 게 멀티콜인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아파서 며칠 쉬고 나왔는데, 이 콜의 질이 아주 개판됐습니다. 멀티콜을 주는데 그냥 두 콜씩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몇 개가 계속 그런데, 미아동에서 픽업 하나 하고 성신여대에서 픽업 하나 해서 고대 쪽에 배달을 하고 다 이문동으로 가서 배달을 하는 이런 콜이에요. 픽업지와 픽업지도 멀고 배달지도 배달지끼리 멀고 이거는 그냥 두 콜을 준 거죠. 금액은 한 콜당 4,0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두 개를 줄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런데 이 콜질이 왜 이렇게 나빠졌죠? 지금도 뒷콜이 멀티콜인데요. 경희대로 왔어요. 경희대에 와서 픽업 하나 하고요. 다음 픽업지가 거의 장안동 그쪽이에요. 그쪽 가서 두 번째 픽업을 해야 돼요. 이게 픽업지하고 픽업지 사이 거리가 같은 구기는 한데 거리가 멀죠. 이거 엄청 먼 거리죠. 왜 그렇길래 쿠팡을 하면서 투덜대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뭐 제가 배민을 한다고 해서 안 투덜대고 할 부분이 아니고요. 뭐 어떤 일을 해도 이 투덜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삼성전자를 욕을 한다니까요. 글쎄 뭐 어쨌거나 저는 그냥 그런 의미로 일은 하긴 하지만 뭐 제가 어디다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덜대는 거지. 그냥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도 투덜대는 거고요. 경찰차는 왜 이렇게 나와 있나? 저 아저씨는 그냥 야간에도 그냥 딱지 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계시네요. 그냥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이제 좀 들어가지. 뭐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애쓰시나. 나 그냥 특근인가 특근. 좀 섭섭해. 저럴 때 보면 좀 그래요. 얄미워.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시간대쯤 되면 뭐 안 계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탁 잡히면 그 늦은 시간에 좀 속상하고 아주 그날 좋았던 분위기가 그냥 확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망가지고 하는데 좀 이제 들어가시지 좀. 아니 뭐 경찰관 아저씨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딱지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칼부림 하는 애들 미리미리 좀 예방 좀 해서 그런 사건이 안 터지게나 좀 사거리에 나와서 뭐 이렇게 딱지를 뜯으려고. 이상하다. 아이고 그러나저나 이 등이 계속 아파서 큰일이네요. 내일은 좀 풀려야 될 텐데 이게 내일도 이렇게 등이 아프면 일하기 진짜 힘든데 큰일입니다. 경희대에서 첫 콜을 받아서 장안동 가서 두 번째 픽업해서 이제 첫 번째 배달지를 가는데 경희대에서 사가정을 왔네요. 자 쿠팡 오늘 왜 이렇게 콜의 질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12시까지는 못할 것 같네요.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등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가서 찜질을 좀 하고 조치를 하고 내일 다시 일을 해야지 오늘 무리해서 계속 일을 했다가는 내일도 힘들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12시까지 일은 못하고요. 가져가는 콜을 마지막으로 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로 가는 길이긴 한데도 오히려 저는 낮에보다도 밤에 일하기가 더 더웠네요. 이상하게 낮에는 원래 너무 더웠던 날씨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고 일을 했는데 이 밤에는 아직까지도 후덥지근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저는 일찍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배달하고 힘든 배달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라이더분들 애쓰셨습니다. 남은 시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꼭 행복한 새벽 시간 되십시오.